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레코딩 영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누가 많이 샀고 누가 많이 팔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6%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마지막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누가 굉장히 많이 팔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에 걸쳐서 거의 2조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11월 달에 제가 굉장히 많이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5조 원 가까이 샀는데 이 거래일 동안 1조 원 가까이의 물량을 매도를 했고 기관 또한 1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즉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힘겨루기였다고 말을 하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인 플러스 기관의 힘겨루기였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는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콘텐츠 관련주들의 수급이 크게 들어온 게 보이시죠? 처음에는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무너지면서 한미사이언스까지 하락의 가속화를 이제 진행을 시켰고, 나머지 배터리나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별다를 거 없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풍국주정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심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번 봐볼까요? 자,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장막판에 거의 18%가 빠지면서 결국 플러스 2%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다는 것만 봐도 오늘 친환경 섹터가 크게 올랐다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시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대차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와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 자동차 판매량이 3차 랠리에 다가왔습니다. 왜 현재가 3차 랠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 판매량을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2차 전지, 이 2차 전지들이 언제 큰 상승폭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이 특히나 먼저 1차 랠리가 시작됐던 게 2017년에서 2018년도 테슬라 모델 3 판매량과 원자재 가격 상승 실적이 나왔을 때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첨보, 일진 머트리얼즈까지 우리가 종목을 6개 정도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기 기업 리포트에는 6개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먼저 상승이 나왔던 건 LNF 종목이죠. LNF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보시면은 뭐 에코프레임이나 아니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종목 두 종목 자체가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비교적 적죠. 첨보는 현재 지금 이 위치까지 와 있고 에코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2차 랠리가 왜 나왔냐? 바로 테슬라 효과 및 기업들의 실적의 성장. 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효과가 커지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올해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700%까지 상승한 종목들도 보이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2차전지 시장이 3차 랠리가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아직
성숙기나 아니면 성장기가 아닌 도입기에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게 도입기인가? 이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있는 기업 리포트를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보았을 때 보통의 도입기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산업이 나오는가? 바로 낮은 시장 규모, 낮은 기업 간의 경쟁, 그리고 낮은 고객의 인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 경제가 미달이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인프라 자체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생산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수요가 적으니까 이 생산을 하는 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노하우도 높아서 결국에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도입기를 넘어서 만약에 이제 성장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다음에 급속한 수요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간의 경쟁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찾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의 노하우는 진입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기술력의 경쟁이 되는 거지 이 노하우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진 않겠죠. 그리고 이 성숙기 자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과점, 독점 현상, 혹은 이 기업 간의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요 자체도 최고점에 있겠지만 공급 자체도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오겠죠. 이 쇠퇴기는 당연하게 새로운 대체제가 출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력거가 자동차가 나오면서 없어지듯이, 이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면서 없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은 아무리 판단을 해도 성장기는 아니죠. 지금 가격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굉장히 인지도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 기술 노하우도 굉장히 높죠. 특정 기업들이 몇몇 개 배터리사가 지금 국내로만 쳤을 때는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3사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3사 배터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이 우리가 도입부라는 것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봐보시면은 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과 전기차 침투율, 우리가 지금 2030년도까지 봤을 때 10년 이내에 전기차 침투율이 3%에서 30%까지 10%가량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도가 되었을 때는 내연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30년 이내에 굉장히 세상 자체가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50년이 오기 전까지 2030년도까지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는다고 해도 결국에 내연 자동차 자체가 없어질까요? 내연 자동차가 손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략 한 10년에서 길게는 30년도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다만 그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내연 자동차가 없어진다. 하지만 그 없어지기 전까지는 단기간 동안 10년에서 20년 동안은 총괄적인 자동차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뭐 현대차 같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는 거기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 단기간적으로 10년 동안은, 5년에서 10년 동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3차 랠리가 나올 때는 현대차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고점 구간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가격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가격 조정이 왜 나왔나요?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11월 달에 증시 자체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팔아 제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기회 자리가 왔습니다. 현재 해당 종목처럼 현대차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내년에 3차 랠리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나온다고 해도 증시가 빠진다고 해도 가격 조정이 있을 뿐이지 큰 폭으로 대폭 하락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상승한 종목들,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상승한 종목 30%씩 상승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15% 정도 가격을 반납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처럼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조금씩 야금야금씩 저항대를 벗겨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비교적 훨씬 더 쉽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은 이 박스권 자체가 새로 레벨업이 진행됩니다. 즉 과거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박스권의 기둥이 됐던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됐듯이 대량 거래량과 동반이 되면서 이 레벨업 저항대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갔던 이 장대 양봉이 지지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11월 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까지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전기차 시장이 증가할수록 전기차를 판매하는 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현재 전기차 붐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밀어주고 있고 중국과 유럽도 자국의 기업들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데 기아차에 비해서 당연히 현대차가 먼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매력적인 위치에서 놓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가시기를 권장드리겠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상승이 나올 때는 이 122평선을 딛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단기 시세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 122평선 부근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사고팔고 전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바로바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